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집을 비운 며칠 동안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었을 줄은, 그리고 그 감정은 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말할 수 없는 그 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집을 비운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집안의 공기가 평소와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장모님이 처음 집으로 들어온 순간 나는 그 미묘한 변화를 알아챘다. 평소처럼 안정된 미소를 지은 듯 했지만 그 눈빛의 초점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나 때문인지, 아내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요즘 겪는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의 장모님은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 장모님은 아내 방 앞에 서서 천천히 문을 여는 동안에도 계속 어떤 생각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깊게 내쉬었다. 나는 괜히 거실에서 허리를 굽혀 청소하는 척했지만 내 눈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나오며 장모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하네. 아이가 없는 집은 이렇게 낯설구나. 그 말은 단순한 감상 같았지만 지금의 목소리는 유난히 젖어 있었다. 나는 대답하려다 멈췄다.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 커피 드릴까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더 조심스러운 어투가 흘러나왔다. 그래, 마실게. 장모님은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뒤돌아 장모님을 다시 봤다. 그 순간 장모님의 시선도 나를 향해 있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 거리에서, 그 조용한 정적에서 장모님의 눈빛에는 분명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 흔들림이 나를 향한 것인지 그냥 공허함 때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눈빛은 명확하게 나를 의식하고 있었다. 커피를 건네며 손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장모님이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다. 한 번, 정말 한 번이었지만 그 짧은 호흡에 담긴 감정이 너무 선명했다. 그리고 장모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커피를 들었다. 두 손으로 잔을 감싸주며 흔들리는 미세한 떨림을 감추려는 듯 했다. 너도 허전하지 않니? 장모님이 말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못했다. 허전하다는 말이 지금 이 집에서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모님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시선을 테이블로 떨어뜨렸다. 사람이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 그 말, 그 한 문장은 장모님이 지금 어떤 감정선 위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조금 더 꽉 잡았다. 장모님은 다시 말했다. 아내가 없으니까 나도 너한테 더 의지하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섭네. 심장이 크게 한 번 뛰었다. 장모님은 지금 나에게 흔들리고 있다. 그 사실을 말로 인정해버린 것이다. 그 순간 문득 거실 창문에 비친 장모님의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더 가까워 보였다. 그저 가족이었다. 그저 장모님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빛, 호흡, 떨리는 손끝, 그리고 이 조용한 집안의 공기까지 모든 것이 아주 미세하게 나를 향해 열려 있었다. 이 감정 계속 두면 안 되겠다. 장모님이 스스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조차 나를 더 흔들었다. 지금의 장모님은 거리 두려고 하면서도 멀어지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감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었다. 이 집은 오늘부터 평범한 공간이 아니었다. 아내가 없는 며칠 동안
장모님의 감정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흘러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모든 시작이었다. 장모님이 들어온 첫날 저녁부터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안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장모님은 늘 정돈된 사람이고 나와 있을 때도 거리감을 유지하는 분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에 그 단정한 선들이 하나둘 흐트러지고 있었다. 나는 그걸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 준비를 함께하고 있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조용히 올라오는 국물 냄새, 그리고 장모님이 뒤에서 바람처럼 움직이는 기척. 장모님이 칼을 씻다가 미끄러질 뻔했는지 짧게 아하고 소리를 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괜찮으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나는 장모님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장모님의 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다. 잠깐의 접촉이었는데 그 열감이 손바닥 전체로 번져 뒤늦게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장모님도 놀랐는지 거의 동시에 다시 손을 빼며 말했다. 미안하다. 요즘 내가 좀 덤벙대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방금 순간을 나도 느꼈다는 걸 숨기려는 사람이 내는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미묘하게 식탁 쪽으로 물러섰다. 장모님도 등을 돌렸지만 그분의 어깨선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숨을 고르는 듯한 움직임. 그 흔들리는 어깨를 보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장모님 쪽에서 감정이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자리를 옮겨 내 옆 소파에 앉았다. 물론 가까이 붙어 앉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분명히 다른 거리였다. 이 정도 거리면 손을 조금만 뻗어도 닿을 만큼. 장모님은 시선을 TV에 둔 채 차분하게 말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조금 같이 있어도 되지? 나는 잠시 대답이 늦었다. 내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로 내뱉는 게 어려웠다. 그럼요. 물론이죠. 장모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움직임조차 이상하게 더 가까워 보였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TV만 보다가 장모님이 갑자기 말했다. 너는 참 조심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놀라서 옆을 바라봤다. 장모님도 나를 보고 있었다. 어두운 거실 불빛 속에서 그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솔직했다. 왜요? 내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그냥 아까 손 잡아준 거나 저녁 내내 나를 살피는 거나. 장모님은 말을 멈추며 입술을 조금 깨물었다. 조용한 숨, 그 숨이 거실 공기에서 너무 선명하게 들렸다. 사람을 흔들리게 만들어. 그 말은 가벼운 농담도 아니었고 평소의 장모님이라면 절대 내지 않을 말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심장이 거실 전체에 들릴 만큼 크게 뛰고 있었다. 장모님은 내 시선이 흔들린 걸 보더니 작게 웃었다. 슬픈 듯, 안도한 듯, 그리고 조금 위태로운 표정으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장모님이 속삭였다. 아내가 없는 동안 나도 이상해지나 봐. 그 말은 감정이 선 바깥으로 나가려는 순간 스스로 끌어당기며 겨우 멈춘 사람의 말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장모님 탓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 상황 때문만은 아니야. 순간 거실 공기가 완전히 다른 온도로 변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장모님도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분명히 아주 확실히 평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 멀어지려고 할수록 더 가까워지고 말을 삼킬수록 감정은 더 커지는 밤. 그리고 이 감정은 절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았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왔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부엌 쪽을 바라봤다. 장모님이 있을 것 같은 자리, 어제의 그 미묘한 기류가 이어져 있을 것 같은 공간. 그런데 장모님은 부엌에 없었다. 대신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등을 창문에 비스듬히 기대고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천천히 굴리면서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 장모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내 기척을 분명 느끼고 있으면서도 아예 시선을 다른 곳에 둔 채 대답 대신 숨만 고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안 주무셨어요? 장모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어느 지점에서도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았다. 잠이 잘 안 오더라. 머리가 복잡해서. 그 말투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숨기려는 사람의 말투였다. 나는 다가가려고 하다 멈췄다. 장모님의 손가락이 커피잔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떨림은 무엇보다도 솔직했다. 아침 식탁 앞에서도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모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컵을 내려놓을 때 손끝이 떨리는 느낌, 나와 시선이 부딪힐 것 같으면 피하는 속도, 그리고 조금씩 붉어지는 귀끝, 그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다. 장모님이 지금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피하는 이유가 정확히 내가 있다는 것. 점심 무렵 장모님은 책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나는 무심코 말했다. 장모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말이 끝나자 장모님의 걸음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 눈빛이 문제였다. 평범한 가족의 눈빛이 아니었다. 숨기려고 애쓰지만 이미 감정이 조금 새어나와 버린 눈빛. 그래. 장모님은 아주 작게 대답했다. 그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나는 장모님이 지금 무엇을 억누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방에 들어가려던 장모님은 손잡이를 잡은 채 문을 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뒷모습만 바라봤다. 장모님이 낮게 말했다. 너 앞에 있으면 내 표정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는 숨을 들이켰다. 장모님은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워. 그 말은 명백한 고백이었다.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숨기기 힘들다는 고백.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고 멈출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러자 장모님은 놀란 듯 문고리를 더 세게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장모님이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입술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눈빛은 이미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점심 이후 장모님은 계속해서 나를 피했다. 방문을 닫고 복도에서 발소리를 숨기고 부엌에서도 등을 보이고. 하지만 그 피하는 움직임이 오히려 감정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멀어지려 할수록 더 가까워지고 피하려 할수록 더 의식하게 된다. 장모님은 지금 그걸 온몸으로 겪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흔들림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늦게 장모님이 잔을 씻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물 흐르는 소리만 가득한 부엌에서
장모님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물었다. 왜 그러세요? 장모님은 천천히 돌아섰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다. 오늘 너한테 계속 흔들리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서. 순간 내 심장은 깊게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의 떨림, 숨을 참으려는 어깨의 긴장, 눈빛 속에 담긴 불안과 솔직함.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감정이 장모님 쪽에서 먼저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아프도록 말해주고 있었다. 장모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하루만은 나를 좀 혼자 놔둬. 그 말은 멀어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감정을 잠시라도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감정선은 어떤 말로도 쉽게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장모님이 부엌에서 조용히 울컥하던 순간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평범함을 가장할 수 없었다. 낮 동안 장모님은 일부러 나를 피해 다녔지만 그 회피가 오히려 감정을 더 또렷하게 드러냈다. 이런 감정은 숨기려 할수록 더 짙어진다. 도망칠수록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 감정은 조금도 숨겨지지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어두워진 거실에는 장모님이 켜놓은 스탠드 조명만이 따뜻하고 조용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장모님은 소파에 앉아 담요를 무릎에 올린 채 깊은 숨을 쉬고 있었다. 목이 살짝 젖은 듯한 숨소리, 손끝의 긴장. 오늘 하루 내내 감정을 억누르느라 지쳐 보였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으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들었지만 평소처럼 밝은 표정은 아니었다. 대신 무너질 듯 흔들리는 표정이었다. 잠깐 좀 같이 있어줘. 장모님이 말했다. 그 말투는 어제까지의 장모님과 전혀 달랐다. 오늘 하루 종일 피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나는 장모님 맞은편에 앉으려 했지만 장모님이 고개를 저었다. 멀리 말고 가까이.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장모님도 그 말을 하고 난 뒤 본인이 조금 놀란 듯 숨을 삼켰다. 나는 장모님 옆에 앉았다. 그 거리, 손만 뻗어도 닿을 만큼 가깝고 서로의 온기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위치. 거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 둘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잠시 후 장모님이 조용히 말했다. 너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어지러웠어. 나는 놀라 시선을 돌렸다. 장모님의 손이 담요 위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왜 너를 이렇게 의식하게 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장모님의 목소리는 빙빙 돌리지도 숨기지도 않았다. 오늘 하루 동안 쌓여온 감정을 더는 붙잡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장모님은 계속 말했다. 아내 없는 동안 내가 자꾸 너를 찾게 되는 나 자신이 너무 싫고 너무 겁났어. 그 말은 내가 좋아졌다는 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고백이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보다 그 감정을 무서워하는 순간이 훨씬 솔직하니까. 조용한 거실에 갑자기 장모님의 눈빛이 내 쪽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나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리고 그 감정을 너도 알고 있지?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도요. 장모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나도 계속 의식됐어요. 오늘 하루 종일 장모님 입술이 작게 떨렸다. 그 떨림은 그동안 혼자서 꽉 누르고 있었던 감정이 바깥으로 스며 나오는 순간의 떨림이었다. 그럼 장모님은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둘 다 지금 같은 감정이라는 거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대답은 이미 분위기에 담겨 있었으니까. 장모님은 담요를 살짝 움켜쥐며 내 옆으로 몸을 기울였다.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 서로의 온기가 팔을 통해 전해지는 거리. 그리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그 순간 장모님도 나도 동시에 멈춰섰다. 숨도 움직임도. 장모님은 내 손목을 아주 작게 붙잡으며 작게 속삭였다. 받지 마. 그 말은 감정에 휩쓸린 사람의 본능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손목을 빼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 잘 지내지? 아내의 목소리는 밝았다. 평소처럼. 하지만 지금의 나는 평소의 내가 아니었다. 아내와 이야기하는 동안 장모님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등 돌린 채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무너지는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나는 통화를 끝내고 장모님을 향해 다가갔다. 장모님. 그 순간 장모님은 돌아서며 말했다. 오늘 밤 나한테 너무 다정하게 대하지 말아줘. 그 말은 지금의 나는 정말로 너한테 흔들리고 있어. 라는 고백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아버렸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밤이 감정이 가장 위험해지는 밤이라는 것을. 장모님이 오늘 밤 나한테 너무 다정하게 대하지 말아줘라고 말한 뒤 부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마치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붙잡고 있는 사람의 발걸음처럼 보였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감정을 어찌할 수 없는 건 나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잠시 후 장모님이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조용히 흐느끼는 듯한 숨소리가 들렸다.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내는 소리. 도망치려고 해도, 감정이 따라오고 숨기려고 해도 눈빛이 말해버리는 감정. 나는 더는 서 있을 수 없었다. 천천히 장모님 쪽으로 걸어갔다. 부엌 불빛 아래 장모님은 물컵을 두 손으로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살짝 가렸지만 어깨의 떨림이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장모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눈빛. 오늘 하루 동안 숨기려 했던 감정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 눈빛이었다. 붉어진 눈과 살짝 떨리는 입술, 애써 참는 호응. 장모님은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은 틀림없이 선을 의미하고 있었지만 그 말투는 선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지금의 감정이 너무 커서 무섭다는 고백이었다. 나는 손을 뻗지도 않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 호흡이 섞이고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의 거리. 장모님은 재차 말했다. 내가 다정하게 하면 정말로 마음이 흔들려 버릴 것 같아. 나는 숨을 삼켰다. 장모님, 이미 흔들리고 계시잖아요. 장모님의 눈빛이 크게 떨렸다. 무언가 들킨 사람처럼. 하지만 그 떨림 뒤에는 포기한 듯한 솔직해진 감정이 있었다. 그래. 장모님은 아주 작게 고백했다. 오늘 하루 내내 너만 보였어. 그 말은 우리 사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순간 밖에서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장모님은 놀라서 내 어깨를 붙잡았다. 본능적으로 움켜쥔 손이었다. 누구지? 장모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손을 가볍게 들어 괜찮아요라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문 밖에는 택배였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문을 확인하고 돌아오자 장모님은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 순간 그 짧은 두근거림조차 이상하게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겁났어. 내가 멀어지는 줄 알고. 나는 다가섰다. 아주 천천히, 차분히. 장모님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오히려 등 뒤 벽에 살짝 손을 짚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 이 거리는 너무 위험해. 장모님이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그러면 멀어질까요? 장모님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지금은 조금만 그대로 있어줘. 그 말은 누군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절박한 감정이었다. 나는 장모님의 바로 앞에 섰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정도의 거리. 이 거리에서는 어떤 거짓도 숨길 수 없다. 장모님은 그 거리에서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때문에. 계속 마음이 흔들려. 그리고 조금 뒤 떨리면서도 솔직한 고백이 이어졌다. 나 지금 내가 너무 필요해. 그 말은 선은 넘지 않았지만 감정은 이미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때 거실의 스탠드 불빛이 깜빡였다. 장모님은 놀란 듯 내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바로 떼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놓지 못하는 듯 손끝이 살짝 굳어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지만 장모님은 눈을 떼지 않았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그 침묵 속에서 감정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장모님은 결국 말했다. 우리 이 감정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이 감정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 버릴 만큼 너무 많이 자라 있었다. 장모님은 여전히 내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서 있었다. 부엌 조명 아래 장모님의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내 어깨에서 그대로 전해졌다.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한다면 감정이 더 깊어질 것 같아서 둘 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러다 장모님이 서서히 손을 떼며 말했다. 안 돼. 하지만 그 말과 다르게 장모님은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앞에서 그대로 멈춰 있었다. 안 되는데. 장모님은 낮게 반복하며 가슴께에 한 손을 올렸다. 마음이 흔들리는 걸 억누르려는 듯한 동작.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멀어지는 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장모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음 같은 게 섞인 숨을 내쉬었다. 그런 말하지 마. 하지만 입술은 떨렸고 그 떨림 안에는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장모님은 부엌에서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턱에 닿기 직전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봤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멀어지면 더 힘들 것 같아. 장모님은 천천히 말했다. 오늘 밤은 마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너하고 조금만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장모님은 여전히 문턱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나를 등을 보인 채 도망치지도 않았고 완전히 돌아보지도 못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순간 장모님은 놀란 듯 손을 들어 나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 손은 내 가슴 앞에서 멈추기만 했지. 밀지도 못했다. 가까이 오지 마. 장모님이 속삭였다. 나는 멈췄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장모님이랑 거리를 두는 게 더 어려워요. 그 말에
장모님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너 오늘 왜 이래? 장모님의 목소리는 울컥하는 감정을 겨우 눌러 담고 있었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이미 감정이 너무 커져버린 사람의 당황한 고백이었다. 장모님은 결국 벽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이 감정, 내가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했어요. 장모님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왜 자꾸 내가 마음에 들어오지? 그 말은 그동안 참고 견뎌온 감정이 드디어 바깥으로 새어나온 순간이었다. 장모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내를 생각하면 더 안 되고, 나도 어른인데,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너만 보였어. 그 고백은 너무 솔직하고 너무 위험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도 무너졌다. 저도 그래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장모님만 계속 보였어요. 장모님은 눈을 크게 떴다. 그 말하지 마. 말은 말릴 듯 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 센서 등이 들어왔다. 장모님은 놀라서 반사적으로 내 팔을 붙잡았다. 누구 온 거야? 그 짧은 순간 장모님의 손이 내 팔에 남긴 온기는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복도 센서 등이 켜졌을 뿐이었다. 돌아오자. 장모님은 아직도 내 팔을 붙잡고 있었다. 놓지 못하는 손, 떨리는 손.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짜 괜찮아요. 그제서야 장모님은 손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눈을 내리깔며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속삭였다. 너 옆에 있으면 내가 나를 못 믿겠어. 그 말은 선은 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고백이었다. 장모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서로를 위해서라도 잠깐만 등을 돌리자. 그 말은 도망이 아니라 무너지는 감정을 잠시라도 붙잡기 위한 선택이었다. 장모님은 등을 돌려 거실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 뒷모습에서 완전히 반대로의 감정을 읽고 있었다. 멀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숨기기 위한 뒷모습.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지금 지키려 하는 선은 마음속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선이라는 것을. 거실로 걸어가던 장모님의 뒷모습은 분명히 멀어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더 명확한 감정을 읽고 있었다.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는 뒷모습. 장모님 역시 그걸 알고 있다는 듯 걷다가 한번 멈춰섰다. 마치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온 힘을 다해 참는 사람처럼. 나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모님, 오늘 일로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장모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이미 여러 번 흔들린 뒤라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다. 부담? 장모님이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난 내가 나 때문에 힘들까봐 그게 더 걱정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도 감정을 더 키울까봐. 오늘 나 너무 많이 흔들렸어. 장모님은 고백하듯 말했다. 내가 내 옆에 있으면 나 자신이 무서울 만큼. 그 말은 마지막 남은 벽조차 내려놓은 사람의 말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저도요. 대답이 끝나자 장모님은 눈을 감았다. 그 한마디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숨결의 떨림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더 안 돼. 천천히 단호하게. 하지만 목소리는 무너지고 있었다.
지금 이 감정이 너무 커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린 둘 다 돌아갈 수 없어져.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나보다 장모님이 더 잘 알고 있었고 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려면 지금 멈춰야 해. 그 말은 두 사람 모두를 향한 선택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상처내는 선택이었다. 짐을 챙기던 장모님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옷을 접는 손, 파우치를 닫는 손, 가방 지퍼를 올리는 손, 모든 동작이 미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모님이 떠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도 잡아당기는 말이 되어버릴까 두려웠다. 현관 앞에 선 장모님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혹시 나 오늘 너무 솔직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솔직한 게 좋았어요. 장모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빛이 살짝 떨리며 나를 천천히 바라봤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오랜만에 숨쉬는 느낌이었어. 그 말은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서 꺼낸 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전 장모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처음처럼 느껴졌어요. 장모님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 평생 기억할 것 같아.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도요. 잠시 정적. 서로의 숨소리만 남은 짧고 긴 정적. 장모님은 마지막 힘을 모아 미소를 지었다. 슬프고 따뜻한, 하지만 분명히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미소였다. 이제 가볼게. 문을 열기 전에 장모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우리 둘 다 마음은 여기 있었지만 선은 지켰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 예뻤다고 생각할래. 그리고 문이 천천히 닫혔다. 딸깍. 그 작은 소리가 마치 며칠 동안의 감정을 봉인하는 듯 들렸다. 문이 닫힌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등 뒤로 흘러가는 따뜻함, 체온, 숨결, 떨리는 목소리, 눈빛.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었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있었다. 아마도 그 감정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내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하고 있었죠. 어떤 선택이 옳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